네, 비트코인이 무려 11만 달러를 뚫어냈습니다. 빠르면 이번 주말 정도가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당긴 김에 그냥 확 뚫어버린 그런 모습입니다. 좋기도 하고 살짝 너무 갑자기 오니까 얼떨떨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알트코인들도 조금씩 꿈틀거리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 어떤 모습을 펼쳐지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당근 빠따 계속 급등만은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부터가 신중하게 잘 대응을 해야 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비트코인이 무려 11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전 세계 자산 시장의 역사에도 새로운 기록을 만들어냈습니다. 장난감 취급을 받던 디지털 코인, 돌덩어리로 폄하가 되기도 했던 코인이 무려 아마존의 시총을 넘어섰습니다. 순위로 따지면 전체 자산 랭킹 5위에 이름을 올리게 된 겁니다. 금,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인들만 앞에 자리하고 있고 그 뒤로 아마존과 구글이 포진한 모습, 이렇게 자산 서열의 판도가 새롭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는 아직 급격하게 불붙는 상황까지는 아니다라는 점을 공포 탐욕 지수 상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루 전보다 2포인트 오른 72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64%를 뚫어내면서 지금은 선명한 비트코인 시즌이라는 것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비트코인 전고점 돌파는 완벽한 거시 환경 덕분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비트파이넥스 파생상품 책임자 제크 쿠너는 지정학적 긴장 완화, 규제 환경 개선, 거시경제 호황에 힘입어서 거의 완벽한 환경이 갖춰진 덕분에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휴전 협상과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법안, 관세 유예 등이 비트코인의 상승 동력으로 작용했다. 비트코인이 현재 가격 수준을 적절히 유지할 수 있다라면 기술적 지표상 더 큰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다만 변동성이 요동치면서 하방 위험은 여전한 상황이고 거시경제 뉴스 하나가 비트코인 가격을 반전시킬 수도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은 역사적으로 큰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의 구조적 요인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 상승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이미 완벽한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 이런 관점으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구조적인 호재성 재료들이 있었는지, 신호들이 뭐였는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간단히 봤듯이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2조 1600억 달러까지 치솟으면서 기존 5위였던 아마존을 추월해버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비트코인은 금, 애플 등에 이어서 전 세계에서 5번째로 가치가 높은 그런 자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올해 들어서 비트코인 가격은 16% 수준으로 상승한 반면 아마존 주가는 8% 하락한 상황인데 그만큼 비트코인에 대한 시장의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운용하고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는 기관 자금들이 대거 진짜 빡세게 몰리고 있습니다. 올해만 90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되면서 전 세계 ETF들 가운데 5번째로 많은 순유입을 기록했습니다. 거의 ETF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다,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고 진짜 요 정도가 될 것까지는 상상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았을까. 그만큼 엄청 빠르게 ETF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규제된 투자 상품인 ETF로 기관 자금이 들어온다는 것은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와 수요가 그만큼 커졌다, 얼마만큼 커졌다, 빡세게 커졌다, 이렇게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과 고래 투자자들도 비트코인에 대규모로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CME 선물 시장 등에서도 포지션 규모가 커졌고 일부 거대 고래는 무려 40배 레버리지의 롱 포지션을 잡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큰 손들의 매수 세력이 받쳐주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데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고래 투자자로 알려진 제임스 위는 7,764 BTC, 8억 3천만 달러 규모를 40배나 레버리지해서 올인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미국 대선에서의 트럼프 당선도 굉장히 큰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트럼프의 승리가 암호화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거라는 기대감이 작년 11월부터 급격하게 퍼졌고 실제로 그때부터 폭등 랠리가 몇 달 동안 펼쳐졌습니다. 여기에다가 최근 미국 텍사스주에서는 주정부 차원의 비트코인 전략 비축 자산 법안이 초당적인 지지를 얻으면서 통과가 됐습니다. 텍사스는 경제 규모만 2조 6천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8위 경제권인데 이 거대한 경제권이 비트코인을 공식 준비 자산으로 채택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정부와 정책 부문에도 비트코인 수요를 뒷받침하는 구조적인 변화가 정권 교체와 함께 굉장히 선명하게 나오고 있고 이게 가속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모든 조건들이 거의 완벽하게 갖춰지고 있기 때문에 내지는 갖춰졌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이미 이전 전고점을 돌파하고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가격이 운 좋게 마켓 메이커들의 장난질을 통해서 오른 게 아니라 이 펀더멘털과 수급의 힘이 만든 이 필연적인 결과다. 이런 점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역사적 신고가를 찍은 건 좋은데 11만 달러 뚫은 건 좋은데 투자자로서는 지금이 고점이 아닐까 이 걱정도 될 수밖에 없을 텐데 구조적으로 강세인 건 분명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과열 신호들도 동시에 포착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도 잘 체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먼저 고래 베팅 상황 앞서 언급한 것처럼 비트코인 고래 투자자 제임스 위는 탈중앙화 파생상품 거래소에서 7,764 BTC 8억 3천만 달러 규모를 40배 레버리지 롱 포지션으로 잡았습니다. 진입가격 상황이 되게 재밌는데 10만 5,033달러 그리고 청산 가격은 불과 10만 330달러 수준이라고 하니까 불과 2~3%만 내려가도 전 재산이 날아갈 그 정도의 공격적인 상황으로 베팅을 한 겁니다. 그만큼 시장에 대한 확신이 나름의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지만 동시에 이렇게 극단적인 레버리지가 나왔다. 이거는 시장의 과열 신호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또 다른 고래는 40배 숏 포지션을 잡았다가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8천 달러를 넘기자마자 청산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파생상품 시장에서의 공방이 치열하고 이거는 단기 과열 신호로 바라볼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도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비트코인 옵션 시장 상황을 보면 투자자들의 콜옵션 쏠림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심지어 한 달 뒤 만기인 그러니까 6월 27일 만기인 비트코인 가격이 30만 달러를 목표로 하는 다소 조금 빠른 이 터무니없는 높은 행사가 이 콜옵션이 이날 두 번째로 거래가 활발했다라고 합니다. 또한 같은 만기에 11만 달러를 넘길 거라는 콜옵션들도 상위 인기 거래로 떠오를 정도로 모두가 더 오를 거라는 쪽으로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옵션 투자자들의 일방향 기대는 시장 심리가 그만큼 탐욕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잘못 자칫해가지고 예상치 못했던 악재 하나 들어와서 방향 바뀌면은 싹 다 어그러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선물 시장의 미결제 약정 규모도 사상 최대치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5월 20일 기준으로 전 세계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 약정이 720억 달러에 달하면서 불과 일주일 전보다 8%나 급증했습니다. 특히 이 구간에서 레버리지 롱, 숏 포지션이 잔뜩 쌓였는데 분석 나오는 것들을 보면 10만 7천 달러에서 10만 8천 달러 부근에만 대략 12억 달러 규모의 숏 포지션이 몰려 있었다라고 합니다. 결국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8천 달러를 돌파해내면서 이 구간에 수많은 숏들이 한꺼번에 청산이 된 거고 그게 연료가 돼서 비트코인 가격이 순식간에 11만 달러까지 치솟은 측면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쇼크 스퀴즈가 발생을 한 겁니다. 하지만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향후 가격이 만약에라도 급락할 경우에는 반대로 롱 포지션들이 대거 청산되면서 급격한 하락 압력을 불러올 위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레버리지 포지션이 쌓인 시장은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장기 구조적인 추세는 강세라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곳곳에서 과열 조짐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비트코인 강세장에서도 20-30% 정도의 조정은 그냥 흔한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조정이 더 건강한 상승을 위한 숨고르기였고, 이건 이번에도 확인이 된 거죠. 지금 시장에도 단기 조정이 또 한 번 온다라면 이건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과정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너무 흥분해가지고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잠깐 쉬어가는 조정이 언제든 와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는 당근 빠따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번 사이클의 최정점이 11만 달러냐 하면 그건 또 다른 이야기가 될 겁니다. 구조적 여건은 여전히 탄탄하고 오히려 이제 시작이라는 시각도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스탠다드 차타드 같은 엄청 대형 은행들도 비트코인이 올해 12만 달러에 도달하고 연말에는 20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는 매우 강력한 전망도 제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처럼 거시자금이 들어오는 흐름이 이어진다라면 이번 랠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요컨대 고점일까 시작일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시작일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조금 드라이하게 지금 시장 상황을 판단하는 관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구조적 강세 기조는 유효하지만 단기 변동성, 이따 왔다 하면 20-30% 조정 가능하다 이런 마인드가 항상 어느 정도 장착돼 있어야 이 포모에 따른 추격 매수를 피할 수 있고 안정적인 투자 스탠스를 견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비트코인은 세계 5위 자산에 랭킹이 됐습니다. 물론 변동성에 따라서 이 순위가 또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1위는 단연 금, 전 세계 금 시가총액은 22조 달러로 단연 압도적입니다. 2위에서 4위권에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마소, 애플, 엔비디아 3조 달러에서 3조 4천억 달러 규모로 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5위, 2조 1,600억 달러니까 애플 같은 기업과는 아직 50% 이상의 격차가 있고 금에 비해서는 대략 10% 수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다음 타깃은 당연히 4위, 3위 자산들을 따라잡는 게 될 텐데 만약 비트코인이 지금보다 2배 이상으로 오른다라면 그러니까 스탠다드 차타드의 전망처럼 올해 연말에 20만 달러까지 간다라면 그때는 애플 시가총액 정도를 넘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언젠가 또 10배 이상 된다라면 금과 맞먹는 그런 위상까지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당장 현실화될지는 지켜봐야 될 그런 일이겠지만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의 위상이 예전과는 완전 세핑하게 달라졌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변방의 투기 자산 취급을 받았던 비트코인이 이제는 글로벌 자산 탑5 안에 들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디지털 장난감, 돌멩이 이런 게 아니라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번 아마존 시총 추월 사건에 대해서 여러 매체들은 비트코인이 글로벌 가치 저장 자산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평가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 나아가서 디지털 가치 표준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도 충분해 보인다는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나 주 정부가 비트코인을 준비 자산으로 고려하기 시작한 움직임이 그 단초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비트코인이 글로벌 준비자산의 지위를 얻을지에 대한 논쟁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현재 자산 클래스에서 비트코인의 위상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빡세게 높아졌다. 이런 점입니다. 앞으로 몇 년간 비트코인이 애플 시총을 넘어서 만약이라도 2, 3위권으로 진입한다면 정말 이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의 탄생을 의미하게 될 겁니다. 그 중심에 비트코인이 디지털 시대의 가치 기준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 가격이 오르니까 흥분해서 지금 당장 뛰어들고 싶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빠르게 올라서 겁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포모, 여기에 휘둘리기보다는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서 대응하는 게 중요할 겁니다. 특히 상승장일수록 타이밍을 재는 것보다는 전략이
수익률을 좌우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크립토 디톡스에 담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고려해 볼 만한 구체적인 전략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보자 분들이시라면 꼭 이런 부분에 대한 공부를 선행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단기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는 한 번에 올인 투자, 몰빵 당연히 피해야 하고 여러 차례로 나눠서 분할 매수를 하는 게 당근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장 일부만 매수를 하고 나중에 조정이 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고점에 물릴 위험을 줄일 수 있고 평균 매입 단가를 안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상당한 수익을 얻은 분들은 일부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실현하면서 현금을 비축해 두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큰 조정은 오히려 기회일 수 있기 때문에 현금을 어느 정도 들고 있는 것도 당연히 전략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은 20에서 30% 수준의 조정은 상당히 자주 있었고 오히려 그런 구간은 던질 때가 아니라 건강한 상승을 위한 숨고르기 구간이었다. 이런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최근에 7만 달러대까지 갔을 때도 던지거나 패닉셀한 경우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런 분들이 지금의 상황을 봤을 때는 어떤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의 중요성, 특히 분할 매수를 하더라도 5% 빠졌을 때 10% 빠졌을 때 이렇게 단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보이는데 비트코인이 20-30% 정도 조정을 받는다라는 거를 고려했을 때 분할 매수 구간도 충분히 넉넉하게 세팅을 해놓는 게 내 현금 관리를, 시드 머니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건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거기 때문에 정답은 없겠지만 그런 기준점 설정에 대해서도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비트코인이 전체 암호화폐 자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도미넌스도 지금 64%를 넘긴 상태입니다. 이렇게 구조적으로 강한 자산의 비중을 두는 전략이 유효한 시기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다시 말해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짤 때 비트코인을 이 코어 자산으로, 핵심 자산으로 비중 있게 고려하는 것을 보유하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대 알트코인 비중을 7대3 또는 8대2로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또는 전통 자산과의 배분에서도 비트코인을 하나의 대형 자산군으로 인지하고 편입시키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이미 비트코인은 글로벌 자산 5위에 랭킹되어 있는 만큼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금이나 거대 기술주에 준하는 비중을 가져가도 이제 놀랍지 않다,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위험 성향에 따라서 적절한 비중 조절은 필수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상승장에서는 모두가 낙관적으로 변하기 쉽지만 항상 예기치 못한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를 과하게 써서 무리한 베팅을 하기보다는 현금을 일부 보유해서 변동성에 대비할 필요가 당연히 있는 겁니다. 갑작스런 급락이 나왔을 때 추가 매수 기회로 활용할 유동성을 남겨두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손절이나 목표가 같은 사전 계획도 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10만 달러 아래로 빠지면 비중을 줄인다라든가 아니면 반대로 12만 달러를 돌파하면 일부 익절한다든가 이런 자신만의 원칙을 정해두고 지키는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승장일수록 들뜬 분위기에 계획이 흐트러지기 쉽기 때문에 사실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걸 지켜가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을 지키는 어떤 룰이 성패를 좌우한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지금은 가격에 대한 어떤 포모에 휩쓸리기보다는 비트코인의 구조적 강세 요인을 체크하고 이해하고 차분히 대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큰 흐름은 놓치지 않되 매매는 분할로 하고 자산 배분을 통해서 리스크를 조절하는 접근, 이런 게 우리 같은 개미들에게 있어서는 정보 접근권이 제한된 개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필요한 어떤 드라이한 담백한 접근 방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여러가지 전략적인 포인트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크립토 디톡스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초보분들에게 있어서 불필요한 학습 비용, 다시 말해서 초기 투자 실패를 피할 수 있는 나름의 방법과 기준점들에 대해서 고민을
담아냈습니다. 덜컥 매수부터 하고 내가 샀으니까 이제 오르겠지 이런 어벙벙한 마음으로 대응하시는 것보다는 다소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먼저 나름의 기준에 따라서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접근을 하시면 원하시는 목표에 훨씬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가지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스탠스 정립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